자, 우리가 공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개별 원가를 하는 공장과 종합 원가를 하는 공장으로 나누어진다. 맞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건설, 조선, 항공기, 기계 제작 이런 것들이고,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가의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별을 한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원가의 구분을 하더라.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얘기를 했고, 직접 원가를 다른 표현으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는 표현을 쓴다. 제조 간접비를 간접 원가라 했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만 재료비라고 부르고,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더한 것을 가공비라고 부른다. 가공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전환 원가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숙제는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숙제다. 그래서 모든 배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각합제 해주시면 된다. 각합제 해주시면 되고, 이 각합제로 나누어준다라는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과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배분을 해줘야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공비는 우리가 뭐에 따라서? 가공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에 따른 수량을 우리 뭐라 했죠? 네,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어요.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중요하다. 맞나요? 종합원가 계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기본적인 건 이제 다 풀어나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우셔야지 될 것 중에 우리가 원가의 행태별, 뭐에 따라서? 행태에 따라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는 고정비, 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 준변동비로 나누어진다. 맞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정비는 단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정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어떻게 외웠죠, 우리? 가민자. 네, 가민보세. 단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문과가 고정비에 해당하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외우셔야 될 게 준변동비. 준변동비. 그래서 준변동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빈고, 기본요금이 존재한다.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준변동비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어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는 기회원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몰원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기회원가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기회원가는 넘버 2. 맞죠? 그래서 기회원가는 내가 어떠한 안건을 선택할 때 버려지는 안건들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것을 기회원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뭐라 그랬죠? 이미 다 써버린 거. 그쵸? 그래서 매몰원가는 내 장부가를 매몰원가라고 해요. 무슨 가를? 내 장부가를.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원가. 비관련 원가다라고도 얘기하죠. 맞나요? 네. 비관련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부가. 장부가라는 얘기는 이미 돈은 과거에 이미 다 써버린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가 원가회계의 순서는 우리가 흐름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를 하고 그리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 이게 원가의 흐름이죠. 그쵸? 맞나요? 네, 원가의 흐름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소별 원가 계산 때문에 우리는 T자 계정 3개를 외우시라 했나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그리고 제품 얘네들 3가지는 모두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뭐랑 뭐가 존재한다? 기초와 기말이 존재한다. 기초와 기말이 존재하고 제품도 기초와 기말이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재료는 외부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매입액이 필요하고 그쵸? 그러고 나면 우리는 원재료 소비액이 나온다. 이번 달 소비액 이렇게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은 여기 있는 원가가 다시 다 여기로 오는 거죠. 맞나요? 그걸 우리 얘네들 3가지를 묶어서 뭐라 불렀죠? 단기 총제조 원가. 맞죠? 단기 총제조 원가. 이번 달에 총 투입된 금액.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단기 착수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무슨 분? 착수분. 이번 달에 일 시작하면서 들어간 돈.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공품 계정 마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맞나요? 네.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대로 제품 계정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고 얘를 마감하면 뭐가 나온다? 매출 원가라는 게 나온다.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원가의 흐름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또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기 때문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를 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뭐 부문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은 보조부문비 배분. 보조부문비 배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맞죠? 3가지. 뭐뭐뭐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더라.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 단계 배부법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한 방법이다. 정확도는 누가 제일 높다?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하다. 이해가 되셨죠? 얘네들도 배분이라는 걸 해줘야지 되니까 무조건 식은 각합제를 가지고 배분을 해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배우냐면 제조간접비 계정에 원가계산 시기에 따른 분류를 했어요. 시기에 따른 분류. 그래서 실제 원가계산, 예정 원가계산.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다.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실제 배부액은 실제를 실제에다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다 끝나야 계산이 된다. 31일 날 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 예정 원가 계산은 1일 날 먼저 원가 계산을 할 거다. 이 개념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정이 더 크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과대 배부되면 우리는 유리한 차이가 생겼다. 맞죠?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실제가 더 적게 쓴 거니까. 예상치 원래 써야 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썼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소 배부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
원래 예측치보다 이번 달에 돈을 더 많이 썼다. 이런 개념이 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제 소비, 예정 소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이제 제품 제조 원가 계산만 남았어요. 제품 제조 원가 계산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하는 거라 하셔야죠. 맞나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거다. 그럼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완성 수량에 일단은 기말 수량을 무조건 더해라. 그리고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빼라. 맞죠? 그러면 완성 수량하고 기말까지 가면 무슨 법? 평균법. 얘를 끝까지 가면 선임선출법이라 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제가 원가에게 지금 거의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뭐 했었냐면 득과 실을 했어요. 득과 실. 그래서 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득이라고 했죠? 작업 폐물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부산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내다 팔면 다시 돈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득이 되는 거고, 실이 되는 거는 우리가 공손과 감손이 있었죠. 공손이라고 하는 건 뭐를 공손이라 했어요? 불량품. 얘는 불량품. 감손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없어지는 거죠. 감모손실. 그러면 공손과 감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은 다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 나눠야죠. 그럼 우리 회계에서 정상적인 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적이면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죠? 다 갔나요?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다 갔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각 회차별로 문제를 하나씩 원가액의 문제만 우리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놔두고 제가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계속 풀고 지우고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게 저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그쵸?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